나이가 들수록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달려왔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보다 결국 곁에 누가 있었는지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왜인지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이유로, 끊기가 미안하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체력도, 시간도, 감정적인 에너지도 젊을 때와 다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내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명쯤은 계실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살짝 무거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왠지 지쳐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진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흔히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빠진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맞는 건가?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일까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끝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시간을 만나면 1시간 50분은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어느새 다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줍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힘든 것이 있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몇 년째 반복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알아봐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줍니다. 친한 사이니까 힘들면 서로 돕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늘 내가 해주는 쪽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끝난 뒤 내가 무언가를 잃고 온 느낌이 드는 경험. 노년에는 이런 관계가 특히 더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조금 빼앗겨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다릅니다. 피로 회복이 느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를 빼앗기고 나면 며칠이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긴 통화를 짧게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거나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작은 조정들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버릇이 없다.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우리 자식은 왜 이러나,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드나.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 이야기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 거기서 나쁜 점을 찾아내고, 날씨가 좋아도 나쁜 점을 말하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구나, 힘든 것이 많구나.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시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좋았던 하루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불만스럽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세상이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이것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야기에 노출되면 내 생각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날 하루가 왠지 더 우울하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더 힘든 것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이거나 가까운 친척이거나 예전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웃입니다. 그래서 쉽게 거리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이제 와서 멀리하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매번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있나요? 내가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만이 줄어들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만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이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짧게 유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 이런 방법들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맑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났나 보다, 잘 지내는지 궁금했나 보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부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서 무언가 알아봐 달라고 아니면 자식 취업 문제나 이런저런 청탁성 부탁을 들고 온 것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명절이나 생일처럼 뭔가 받을 것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 하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왜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친했던 사람인데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불편한 줄 알면서도 계속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내가 받은 것이 있나요?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곁에 있어 주었나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락했을 때 이 사람이 반겨주었나요? 만약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관계의 실체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들어주면 그 다음 부탁이 오고 또 들어주면 그 다음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또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때 느끼는 허무함과 서운함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진짜 소중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써야 할 시간과 마음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소진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한데. 이번엔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락이 뜸해질 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라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쪽이 노력할 때만 유지되는 관계는 그 노력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 꼭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중에 자주 끊는 사람. 내 의견을 물어보고는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내가 싫다고 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사람. 모임에서 나를 빠뜨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나의 선택이나 생활 방식을 은근히 비하하거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이런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뿐이고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기도 애매하고 관계를 끊기도 애매하고 그냥 참고 지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노년에 이런 관계가 특히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이런 감정을 그냥 묻어둘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면 이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이 단순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꼭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상황에 계속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사람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만 머무는 관계. 이 마지막 항목은 앞에 네 가지와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오래된 친구이거나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눈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는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항상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대화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꺼내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대화가 결국 지금은 어떤가라는 이야기 없이 끝난다면 그 관계는 과거 속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 지금의 내 삶,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이 그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없는 관계는 결국 만날수록 오히려 내가 과거에 묶이는 느낌을 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좋기보다는 왠지 쓸쓸한 경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이 그때만 못하다는 느낌 때문인지 모를 묘한 허전함. 이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관계 중에는 그 시절의 서열이나 역할로 지금도 나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래였으면 지금도 아래처럼 대하고 그때 내가 실수했던 것을 지금도 들먹이고 그때의 나로만 나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관계 안에서는 내가 계속 그 시절의 나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나누는 자리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그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나도 소중합니다. 과거의 나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만 머무는 관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이야기 중에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돌아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래된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남은 시간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유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다릅니다. 지금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00명을 알아도 그 중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단 두세 명이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힘들다고 연락했을 때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십시오. 그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조금씩 줄이고 부탁에는 천천히 거절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많은 관계를 위해 희생하고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 한쪽에 담아두었던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